안녕하세요. 옛날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멋진 폭발하는 한국 조선시대 이야기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주 총명하고 대담한 며느님의 이야기랍니다. 혹시 정체 모를 저주를 풀기 위해 비밀스럽고 값비싼 제사를 지내다 몰락 직전에 이른 명문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온 가족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 명의 새로운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과연 그녀는 낡은 관습에 순응할까요? 아니면 가장 큰 금기사항에 도전하여 시댁 가문을 구해낼 용기를 보여줄까요? 며느리가 제사상에 불을 지르자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통곡했다. 이야기 그 놀라운 결말을 함께 지켜보시죠. 아득한 옛날 조선 왕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던 마렵의 시절, 박씨 성을 가진 한 가문이 세간의 그 명망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정승 판서의 후예들로 조정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막강한 권세를 누렸고 그들의 곳간에는 금은 보화와 기름진 전답이 넘쳐나 가히 나라 안에서도 손꼽히는 부호라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남들이 우러러보는 화려함과 풍요 속에서도 박씨 가문에는 깊은 시름이 드리워져 있었으니 바로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과 손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연이어 단명하는 비극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저주라도 걸린 듯 장성하기도 전에 세상을 등지는 혈육들의 연이은 죽음 앞에서 가문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난 의원을 수소문하고 영험하다는 사찰에 불공을 들이는 등 온갖 방도를 시도해 보았으나 불행의 그림자는 거칠 줄 몰랐습니다. 자손의 맥이 점점 희미해져 가자 절박함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씨 가문은 암암리에 세상이 금기시하는 기이한 방법에까지 손을 뻗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문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일반적인 조상신이 아닌 음산한 귀신들을 섬기는 사당을 비밀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봄 가을이 되면 귀신들의 노여움을 달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자비를 구하고자 성대하다 못해 음산하기까지 한 제사를 올렸습니다. 최고급 쌀로 지은 밥과 갖가지 빛깔의 떡을 산처럼 쌓아 올리고 귀신들이 입을 법한 기괴한 형태의 옷을 정성껏 지어 바쳤으며 진귀한 비단이나 옷감이 들어올 때마다 한 조각씩 찢어 사당의 기둥과 벽에 매달아 그들의 환심을 사려 애썼습니다. 이렇듯 어둡고 비밀스러운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어느덧 박씨 가문 여성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무거운 숙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대에 걸쳐 가문의 운명을 알 수 없는 귀신들에게 맡긴 결과 한때 남부러울 것 없던 박씨 가문의 재산은 마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배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귀신을 향한 제사는 해마다 더욱 극진해졌고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름진 논밭을 하나둘 팔아야 했으며 한때 100명을 헤아리던 노비들도 이제는 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집안 곳곳에 허전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찬란했던 금부치와 화려했던 세간살이들도 점차 빛을 잃어갔습니다. 집안 전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한때 손님들의 발길로 북적이던 넓은 사랑채는 이제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끊긴 채 싸늘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깊은 근심을 읽었지만 그 누구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차마 입 밖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꺼내어 논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저 매일 밤 사당에서 흘러나오는 음산한 기운만이 그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아가, 혹 깨어 있느냐? 이 늙은이가 도통 잠이 오지 않아 그러는구나.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말이다. 당장 며칠 뒤로 다가온 제사상에 올릴 과일 값마저 이리 부담스러우니 우리가 대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 어머님, 이 깊은 밤에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제 걱정도 어머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밤마다 제사 비용 생각에 잠을 설칩니다. 저희 민준이 아이 혼사도 치러야 하는데 집안 형편이 이렇다는 흉흉한 소문이라도 퍼질까
밤낮으로 두렵습니다. 이러다가는 괜찮은 집안의 며느리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까봐요. 내 말이 그 말이다. 이제는 우리 박씨 가문의 이름 값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말로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대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속이 깊고 생활력이 강한 아이를 찾아야 한다. 허영심만 가득하고 사치스러운 아이는 이제 절대 안 된다. 설령 시골 구석이라도 좋으니 그 심성이 올곧고 어려운 살림도 헤쳐나갈 지혜를 가진 처자를 수소문해 보도록 해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시어머니의 간곡한 당부에 며느리는 그날부터 백방으로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신중하게 알아본 끝에 마침내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으로 정평이 난 전 형조판서 최씨 어른의 가문에 매우 현명하고 반듯한 교수가 있다는 희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때의 영화는 빛이 발했지만 여전히 명문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던 최판서 댁은 화려한 세도가의 딸은 아니었으나 그 집안의 청렴결백함과 교수의 지혜로움이야말로 지금의 위태로운 박씨 가문에는 그 어떤 값비싼 예물보다도 귀한 덕목이었습니다. 혼남은 양가의 체면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오갔고 마침내 두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성사되었습니다. 며칠 후 소박하지만 정갈한 차림의 최씨 교수는 단출한 혼수 행렬과 함께 박씨 가문의 육중한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때는 그 위세가 하늘을 찔렀을 웅장한 저택은 오랜 세월의 무게와 지속적인 관리의 소홀함으로 곳곳이 퇴락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기둥과 넓은 마당에서는 여전히 옛 명가의 기품과 위엄이 희미하게 남아 느껴졌습니다. 새댁 최씨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침착하게 시어머니와 대부인께 정중히 큰 절을 올렸고 그녀의 맑고 총명해 보이는 눈빛은 오랫동안 절망에 잠겨있던 두 과부의 마음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렇게 새아씨 최씨가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 시어머니는 그녀를 자신의 거처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대부인이 평소보다 더욱 근엄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대대로 물려내려온 듯한 날 같지만 섬세한 자개 무늬가 아름답게 새겨진 나무 상자를 꺼내왔고 그 안에서 묵직한 소리를 내는 노쇠의 열쇠 꾸러미를 새아씨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새아가야,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낯설고 어리둥절하겠지만 오늘부터 이 집안의 곳간 열쇠와 더불어 모든 살림살이와 재산을 내게 온전히 맡기고자 한다. 이 열쇠 꾸러미는 우리 박씨 가문의 마지막 남은 곳간과 얼마 안 되는 재물을 여는 것이니 그 무게가 실로 천금만금보다 무거울 것이다. 너는 우리 가문의 마지막 희망줄이자 장차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갈 귀한 아이를 품어줄 몸이니 부디 너의 모든 지혜를 다하고 온 마음을 기울여 절약하고 또 아껴서 이 위태로운 가세를 다시 일으켜주길 내가 간절히 바란다. 그리 할 수 있겠느냐, 아가? 어머님, 그리고 할머님, 아직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부족한 저에게 이렇듯 하늘같이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송구스러우면서도 또한 그 안에 담긴 어머님과 할머님의 깊고 간절한 뜻을 감히 헤아리겠습니다. 비록 제가 지혜가 짧고 경험이 부족하오나 오늘부터 이 박씨 가문의 명예를 걸고 두 분 어르신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고 따르며 밤낮으로 애써 이 집안 살림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알뜰하게 꾸려나가겠습니다. 부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묵묵히 지켜봐 주십시오. 두 분 어르신께 결코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네, 그 야무지고 다부진 각오와 빛나는 눈빛을 이 할미가 믿어보겠다. 부디 바라건대 내 지혜와 정성으로 우리 가문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어다오. 우리는 너만 믿을 수밖에 없구나. 최씨 부인이 시집와서 집안 살림을 맡아 꾸려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안의 오랜 관습에 따라 어김없이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씨 가문에서 대대로 비밀리에 모셔온 귀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시어머니와 대부인의 신임 아래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현명하게 처리하며 조금씩 질서를 잡아나가고 있었지만
이 비밀스러운 제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삿날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오후, 최씨 부인이 잠시 툇마루에 앉아 가을 햇살을 쬐고 있을 때 집안의 나이든 하녀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이제 곧 귀신단지에 제를 올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요. 사당에서 아주 큰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아이고, 그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요? 저 안채 뒤편의 낡은 사당이 그런 용도였단 말입니까? 이처럼 이름난 양반 가문에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니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최씨 부인은 청렴결백한 학자 집안에서 자라나 평생 바른 예법만을 보고 배웠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당혹스럽고 기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왜 이 중요한 일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는지 의아했습니다. 그것이? 셋내도 자세한 내막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요, 마님. 그저 아주 오래전 선대 어르신들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일이라고만 들었을 뿐입니다. 해마다 봄가을로 2번씩 귀신단 지님들께 정성을 다해 빌어야만 집안이 두루 평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온갖 나쁜 예군이 따른다고 하더이다. 최씨 부인은 하녀의 말을 듣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총명한 눈빛이 무언가를 살피듯 반짝였습니다. 이내 평정을 되찾은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를 한번 지내려면 음식과 각종 물품들이 대략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상세히 일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옳거니 새 안주인께서는 아직 집안의 이런 비밀스러운 일에 대해 잘 모르시는구나. 게다가 워낙 후덕해 보이시니 이럴 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제사가 끝나고 우리 아래 것들에게 돌아올 목도 훨씬 두둑해지겠지. 그녀는 일부러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부풀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마님. 아주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요. 최고급 햅쌀로만 너댓 말, 철 따라 가장 귀하고 맛있는 과일들로 각색 과일 한 소쿠리씩 가득, 살이 통통하게 오른 큰 생선 5마리, 그리고 귀신님들이 입으실 최고급 비단과 형형색색의 옷감도 아주 넉넉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귀신님들의 노여움을 겨우 풀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하녀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녀의 말이 끝나자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말을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듣던 중 참으로 반가운 소리입니다. 마침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하고자 했는데 잘 되었군요. 이왕 하는 것,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극진한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도록 하세요. 음식이며 각종 재물이며 다른 해 평상시의 제사 때보다 모든 것을 정확히 3배로 넉넉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네? 3배라니요, 마님? 그렇게나 많이 말입니까? 하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새마님의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되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횡재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최씨 부인이 일러준 대로 물목을 적어 들고는 허리를 몇 번이나 굽신거리며 신이 나서 물러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최씨 부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녀로부터 새마님이 제사 비용을 평소보다 3배나 늘리라는 명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시어머니와 대부인은 그 자리에서 그만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얼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집안이 이번에야말로 정말 큰일 났습니다. 본래 몇 대에 걸친 과도한 제사 비용으로 가산이 이토록이나 거덜났는데 이제 예전보다 3배나 더 큰 제사를 치른다니요. 이러다가는 정말이지 남은 것 하나 없이 알거지가 될 판입니다. 당장이라도 멈추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님. 내 말이 그 말이다. 이제 와서 그 아이에게 멈추라고 한들 듣기나 하겠느냐. 나는 그저 새아이가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갈 줄로만 믿었는데 어찌 이리도 대책 없이
돈을 물쓰듯 하려 한단 말이냐. 아이고, 우리 박간애가 이제 정말 망했구나. 망했어.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집에 저렇게 간 큰 며느리까지 들어와서 일을 더 크게 벌이는구나. 시어머니와 대부인이 방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동안에도 새마님 최 씨의 지시에 따라 제사 준비는 조금의 차질도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삿날이 되자 사당 앞 제사상 위에는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러운 음식들과 형형색색의 고운 옷가지들이 가득 쌓여 올라갔습니다. 그 양이 실로 어마어마하여 보는 이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 씨 부인이 자신이 직접 축문을 쓰고 이번 제사에서 그 축문을 읽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또 한 번 경악했지만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최 씨 부인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제사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고 본래 축문을 읽기로 되어 있던 나이 지긋한 제관이 최 씨 부인이 건넨 축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축문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내려가던 제관의 얼굴은 삽시간에 새하얗게 질리더니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새마님, 이것은 아니 되옵니다. 어찌 이런 해괴망측한 내용을 제가 감히 귀신님들 앞에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귀신님들을 기만하고 크게 노하게 만드는 일이 분명합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마님, 저는 죽어도 못 신겠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동요하는 기색 없이 제관에게서 축문을 되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사당한 위패들이 모셔진 제단 앞으로 나아가 활활 타오르는 촛불 아래 엄숙하고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이 쓴 축문을 또렷하게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사당 안의 모든 이들의 귀에 똑똑히 들릴 만큼 강한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귀신들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언하노라. 본래 귀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그 법도가 엄연히 다르거늘 너희들은 지금까지 우리 박씨 가문으로부터 분수에 넘치는 극진한 대우를 받아왔으니 마땅히 그 크나큰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가문에 새로이 들어온 며느리인 나 최 씨가 이전의 모든 그릇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베푸는 진정 마지막 만찬이니 오늘 이 풍성하고 호화로운 재물을 남김없이 받고 지금 즉시 이 집을 깨끗이 떠나 다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 이 모든 결정은 오롯이 나 혼자 내린 것이며 만일 이로 인해 그 어떤 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재앙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최 씨 혼자 달게 받을 것이다. 최 씨 부인의 축문 낭독이 끝나자 사당 안팎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얼어붙었고 사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극도의 공포감과 믿을 수 없다는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복을 빌고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축원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수백 년간 이 집안을 지배해온 귀신들에게 호령하여 이 집을 당장 떠나라고 명하는 실로 하늘이 두 쪽 나고 땅이 꺼질 듯한 대담무쌍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곧 자신들 머리 위로 어떤 끔찍한 재앙이 닥쳐올지, 이 집안이 어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를 떠올리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지만 감히 누구 하나 입을 떼거나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악과 공포의 중심에 선 세댁 최 씨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위엄있고 단호한 목소리로 다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비록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실로 천둥과 같았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지금 즉시 사당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위패부터 시작하여 저고리 한 조각, 그릇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밖으로 끌어내도록 하시오. 그리고 저 넓은 앞마당 한가운데에 모두 모아놓고 내가 보는 앞에서 당장 불을 지펴 모조리 태워버리도록 하시오. 그녀의 추상 같은 명령에 하인들은 잠시 망설이며 서로의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았습니다. 감히 수백 년 묵은 귀신들의 물건에
인간의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귀신의 노여움을 사기라도 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의 불호령이 다시 한번 마당을 뒤흔들자 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마지못해 벌벌 떨리는 손으로 사당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온갖 기괴하고 음침한 물건들과 낡은 제기들을 마당으로 질질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순식간에 작은 언덕처럼 이런저런 물건들이 어지럽게 쌓였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곳에 불을 붙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최 씨 부인의 다음 행동만을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옆에 시립해 있던 하녀에게서 아직 불꽃이 타오르는 횃불 하나를 빼앗아 들고는 주저없이 쌓아 올린 물건 더미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의 혼절할 것처럼 새파랗게 질린 시어머니와 대부인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안채에서 뛰쳐나와 위태롭게 타오르는 횃불을 든 최 씨 부인의 앞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어라. 제발 멈추어다오. 새아가야. 내가 정녕 이 집안을 잿더미로 만들고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작정이냐. 당장이라도 하늘이 노하여 끔찍한 재앙이 우리 집안 전체에 내릴 것이다. 어서 그 불을 내려놓거라. 최 씨 부인은 자신을 간절하게 가로막는 시어머니와 대부인을 향해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차분하고도 강단 있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설득이나 변명이 아닌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의 확고부동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할머님, 부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저지른 이 모든 일로 인해 만약 하늘이 진노하시어 이 집에 재앙을 내리신다면 그 어떤 끔찍한 벌이라도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며느리, 저 혼자만이 달게 받겠습니다. 이 최 씨가 제 목숨을 걸고 두 분 어르신께 분명히 약조드립니다. 하지만 더는 이 집안이 정체 모를 어둠의 사악한 힘에 휘둘려 대대로 고통받고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쇠락해가는 꼴을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저 두 눈 뜨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모든 재앙의 뿌리를 반드시 뽑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믿고 물러서 주십시오. 시어머니와 대부인의 애끓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새댁 최 씨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손에 든 횃불을 마당 한가운데 산처럼 쌓인 사당에 온갖 물건들 위로 가져다 대었습니다. 마른 나무와 옷까지 오래된 종이들에 불이 옮겨 붙자 홍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거대한 불기둥이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매캐한 냄새와 함께 사당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개걸스럽게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참하고도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 시어머니와 대부인은 물론 집안의 하인들과 멀찍이서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미친 듯이 타오르는 거대한 불길만을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곧 닥쳐올지도 모르는 신의 형벌과 끔찍한 재앙, 그리고 이 집안의 파멸에 대한 생각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맙소사. 이제 정말 이 댁에 무슨 벼락이라도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나. 저 어린 새댁이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신가 보네. 그러게 말일세. 아이고,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오늘 밤 안으로 또 어떤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닥쳐올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네 그려.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몰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하늘을 삼킬 듯 타오르던 불길이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스스로의 힘에 겨워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마당에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 검은 재만이 바람에 흩날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예상과는 달리 그 이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치지도 않았고 땅이 쩍 갈라지며 괴물이 튀어나오지도 않았으며 집안의 그 누구도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쓰러지거나 피를 토하는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타버린 후에 고요한 정막만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이후 박씨 가문에는 더 이상 그 어떤 불행이나 원인 모를 재앙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백 년 동안 가문을 무겁게 짓누르던 어둡고 음습한 그림자가 깨끗이 거친 듯 집안의 모든 일이 신기하게도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황된 제사에 막대한 재산을 탕진하지 않게 되자 지혜롭고 알뜰한 세댁 최 씨의 손을 거쳐 박씨 가문의 가세는 마치 마법처럼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한때 텅 비었던 곳간은 다시 곡식과 값진 물건들로 가득 채워졌고 오랫동안 시름과 불안에 잠겨있던 집안에는 다시금 따뜻한 웃음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세댁 최 씨가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부터 온 가족은 더 이상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또한 아무런 장애 없이 학문과 관직의 길에 정진하여 마침내 정승에 버금가는 판서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모든 관리의 사표가 되는 중요한 직책인 대사원의 직위까지 역임하며 가문의 명예를 온 나라에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박씨 가문은 현명하고 용기 있는 며느리 최 씨의 지혜와 과감한 결단 덕분에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대대로 명문가의 명성을 굳건히 지켜나가며 번창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렇게 뛰어난 지혜와 비범한 용기로 우리 최 씨 부인께서는 미신적인 악습을 타파했을 뿐만 아니라 몰락 직전의 가문까지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정말 최고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 아닌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때때로 문제가 초자연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얽매는 두려움과 잘못된 관습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통찰력과 용기를 가진 단 한 사람만 있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씨 부인의 결단력,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